단맛도 중독 증상이 있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탕에 관한 영상을 좀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내가 설탕에 중독된 증상인 것 같다, 그런 관련된 댓글들을 제가 다 많이 봤거든요. 이제 각성을 느끼셨다는 것 자체가 절반은 온 거예요. 대체당도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설탕의 대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대체당이라고 해도 절대 방심을 하시면 안 된다. 아, 당 떨어진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설탕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단순 당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먹는 흰밥이라든지 그리고 빵, 케이크 전부 다 단순 당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거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몸을 해치는 존재. 왜냐면 설탕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암들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요. 설탕 많이 먹게 되면 고혈당으로 올라가잖아요. 혈당 오르는 걸 막아야 되니까 인슐린도 나오는데, 그래서 고혈당 또는 뭐 고인슐린 혈증 또는 심지어 이제 당뇨에 걸리신 분들은 DNA가 망가지고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각종 모든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탕에 관한 영상을 좀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내가 설탕에 중독된 증상인 것 같다, 그런 관련된 댓글들을 제가 다 많이 봤거든요. 이제 각성을 느끼셨다는 것 자체가 절반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좋은 스타트를 시작을 하신 거고요. 그거 자체가 이미 굉장히 좋은 사인인 거예요. 진짜 좀 정신 차리고 설탕을 줄여야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댓글들을 저는 이제 바라고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죠.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뭔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보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거기에 관련돼서 많은 질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게 됐고요. 저번 영상과 이어진 후속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맛도 중독 증상이 있거든요. 우리 혀도 마찬가지고 뇌도 그렇고 우리 모유에서도 달달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신생아부터 단 거를 찾는 게 본능입니다.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금단 증상과 거의 유사하다고 되어 있어요. 설탕 중독이 한번 되면요, 굉장히 끊기가 어려워요. 이미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가능하지, 갑자기 끊으면 갈망도가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먹던 양만큼 안 먹게 되면 되게 막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거든요. 절대 한 번에 끊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천천히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좀 하셔야 되고, 단맛에서 벗어나려면 건강한 지방이나 건강한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시면 달달한 느낌을 이제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본인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단 것을 먹어가지고 내 뇌를 만족을 시켰더라면 이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건강한 지방식, 예를 들어서 뭐 아몬드라든지 땅콩 같은 거를 좀 대신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생선 위주 같은 건강한 오메가3가 풍부한 그런 불포화 지방산 식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고단백 위주의 식사로 좀 바꿔 가시다 보면 이것도 약간 달달한 느낌으로 적응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갑자기 이제 끊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느꼈었고요. 저도 이제 30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되게 달달한 커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닐라 라떼 아니면 진짜 안 마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스 라떼를 시켜도 그 커피숍에 또 시럽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거를 막 거의 3바퀴씩 막 뿌려 넣었어요. 그 정도로 해야지 뭐 먹은 느낌이 나지, 안 그랬으면은 저는 진짜 이걸 무슨 맛으로 먹을 정도인지 그냥 아메리카노 수치를 보면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공복 혈당 수치가 되게 많이 올라간 거를 그때 늦고 충격을 받은 사건 이후에는 그 시럽을 3바퀴 넣던 거를 1바퀴로 줄였고요. 그리고 나서 약간 좀 덜 달긴 했지만 그래도 단맛이 있었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적응을 해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이스 라떼로 내려왔고요. 이게 아이스 라떼도 처음에는 우유 맛이랑 커피 맛밖에 안 나는데 이것도 무슨 맛으로 먹나 싶었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또 이게 은근 달달한 맛이 또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스스로 세뇌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또 먹다 보니까 이제 또 아이스 라떼도 좀 단 것 같은 거예요. 아메리카노를 마시기 시작했더니 생각보다 괜찮은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메리카노를 그냥 푹 빠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진짜 우유가 들어간 것도 너무 달아서 지금 잘 못 마셔. 제 뇌를 그렇게 적응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만 단 걸 먹어도 진짜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단 거가 희한하게 지금 너무 싫어졌어요. 어쨌든 제 건강을 생각해서라면 이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달달한 아이스 바닐라 라떼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다가 아메리카노로 갈까지 뭐 거의 3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거를 조금 끊어내려고 할 때 되게 힘들긴 했어요. 친구가 내가 오늘 한턱 쏜다, 맛있는 거 골라라고 딱 하는데 사실 아메리카노가 제일 싸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딱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 너 지금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사줄 때 잘 없어. 지금 좋은 거 비싼 거 골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제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그 당시에 유혹을 물리치고 아메리카노를 그때 마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가 제 인생 첫 스타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저는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됐고 지금부터 거의 뭐 줄곧 그 외에 다른 달달한 음료는 안 마시고 있습니다. 저가 막 의지가 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8가지 증상에 전부 해당되거나 아니면 거의 뭐 5개 이상 해당되셨던 분들은 저처럼 성공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뜻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거에 성공을 하셨다 그런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제가 참 기분이 좀 보람차고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당도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설탕의 대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당뇨 환자를 위해서 많이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공감미료 같은 애들은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혈당 수치는 과도하게 안 올리면서 당은 충족시켜주고 칼로리도 되게 없는 그런 것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대체당 같은 경우에도 계속 먹다 보면은 기존에 먹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갈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중독 증상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끊기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설탕보다는 이게 왠지 더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체당이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 몸속에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균들, 정상 세균총들의 균형을 깨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연구가 나온 게 있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좋을 건 없다. 단기적으로 설탕 대신에 먹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일단 뭐 드실 거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 알룰로스, 나한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대체당이라고 해도 절대 방심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FDA랑 WHO에서도 대체당 경우에는 설탕보다는 낫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과도하게 복용하는 거는 이제 금지한다.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항상 적정량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2B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암 발생률을 올린다고 되어 있다는 연구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성분명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일단 뭔가 더 구체적인 연구가 나올 때까지는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대체당으로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은 대체당도 알고 보면은 설탕의 일종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분은 이제 꿀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꿀도 똑같은 당이라서요. 이게 말 그대로 뭐 천연 그 성분이다 이걸 뿐이고요. 당연히 꿀도 많이 드시면 혈당이 똑같이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만 1세, 12개월 미만 아기들한테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제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꿀에 대한 그런 면역 반응이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된 아기들은 절대 금물이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먹으려면은 한 2돌쯤 돼서부터는 꿀을 조금씩 먹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과도하게 드시면은 마찬가지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적정량을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빵 같은 경우도 중독 증상이 참 심하죠. 특히 여자분들이 희한하게 빵을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초음파를 하다 보면은 지방간 있으시는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열의 9이 빵순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빵순이 분들은 약간 충격요법으로 초음파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게, 나는 술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 있다. 다 빵 때문이거든요. 본인이 내 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한번 보시면 빵을 예전에 이렇게 한 개 다 먹던 거를 절반 먹게 되고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일단 빵 같은 경우는 설탕이 많을수록 당연히 짜고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일종의 설탕의 중독과 똑같은 증상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크게 장기간을 보고 단기간에 끊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조금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빵 중독도 천천히 끊어내자. 그래서 예전에는 빵을 매일매일 먹던 거를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시고, 이틀에 한 번 먹던 거를 3일에 한 번으로 줄이시고 천천히 장기적으로 접근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한 빵을 이제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작고 빵으로 바꿔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잡곡이 많이 들어간 빵일수록 맛은 없고 퍼석퍼석하긴 하지만 몸에는 좋은 거예요. 맛있는 빵에서부터 하루는 이제 배를 똑같이 채울 때 잡곡빵하고 섞어서 좀 드셔보시고요. 조금씩 잡곡빵 비율을 늘려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사탕과 똑같이 달달한 거지만
과일을 먹는 건 어떠냐면 당연히 과일이 더 나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과일은 천연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적으로 만든 당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똑같은 당 수치를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솜사탕 같은 거를 드시면은 혈당 수치가 굉장히 가격히 올라가는 거가 되지만 과일을 먹었다 그러면은 당 수치가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과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몸에 좋아요. 당이라는 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을 뿐이지 우리 몸에서 필수 성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과도한 섭취는 당연히 금물입니다. 아무리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하더라도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혈당 수치를 너무 올리거든요. 적절한 수준에서 꼭 조절을 하셔야 되고 이왕 먹을 당이라면은 천연 과일 당으로 조금 보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일하다가 보면은 막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쁠 때가 되게 많아요. 아, 당 떨어진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이제 바나나를 되게 자주 먹거든요. 실제로 맨날 저희 집에는 바나나 한 송이씩 거의 항상 안 떨어지게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는 정말 휴대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당 떨어진다고 해서 뭐 달달한 뭐 바닐라 라떼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바나나 같은 까서 금방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대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한번 설탕의 위험성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드신 분들이라면 그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설탕 중독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절대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능이 설탕을 그러니까 달달한 것을 찾는 것이니만큼 갑자기 중단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나는 뭐지 의지 박약한가 이렇게 자책을 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어느 순간에 조금씩 달라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곡빵을 조금씩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드신다든지 그리고 설탕 같은 게 생각날 때 과일로 약간 내 배를 그리고 내 뇌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내 자신을 조금 속여가면서 줄여나가면 어떨까 싶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크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설탕 중독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삼시세끼 밥도 잘 찾아보시면요. 설탕이 없는 반찬이 없을 정도로 정말 설탕 범벅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외식도 필수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보통 밖에서 먹는 식당에도 설탕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어서 손님을 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몸은 설탕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외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먹더라도 밖에 나가서 먹는 반찬은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찮더라도 집밥을 조금 챙겨서 드시는 게 되게 좋고요. 자세히 잘 들여다보시면 이게 설탕이 있어서 맛있구나 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한순간에 무심코 먹던 모든 음식들 먹으려다가 딱 손을 놓게 되고 이런 자각 증세가 나타나면 굉장히 성공한 거라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건강하고 오래 살게 도와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뭐 제가 안 그러면 이렇게 입 아프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설탕 같은 경우는 건강한 장수 생활과 직결되는 나쁜 버릇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기억을 하셨다가 설탕 조금씩 줄여나가는 습관 꼭 내 몸에 박히도록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맨날 똑같이 하는 잔소리 마찬가지로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했을 뿐이고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설탕 또는 탄수화물, 빵, 밀가루 모든 것들은 내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DNA에 충격을 가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각종 암을 유발시킨다. 명심하시고요. 오늘도 만약에 아직 식사 안 하셨다면은 오늘 저녁 식사는 조금 설탕이 덜한 음식 위주로 좀 찾아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하루부터 시작을 하셔서 앞으로도 삼시세끼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잘 챙겨서 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